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드디어 불사조 유나이티드가 출격을 합니다. 불사조 대 불나비, 불불 더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리뷰 해볼 텐데요. 지난 G4컵 첫 경기, 월클과 액션이의 경기가 상당히 재밌었죠. 7골이나 나왔고요. 또 다른 1라운드 경기, 불불 더비입니다. 사실상 이 1라운드가 8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이 6강, 4강, 결승까지. 이 토너먼트 트리가 그대로 이어지는지 몰라서 아직 월클을 6강에 올리진 않았습니다. 6강에 진출한 건 맞는데 무척 옆자리, 무척 월클전이 형성되는지를 잘 몰라서 만약에 그대로 된다면 9월 매치가 형성이 되겠죠. 자, 지금의 녹화 시점 토요일, 아직까지 선공개는 올라오지 않았고요. 보통 일요일에 많이 올라오죠. 개인 일정이 있다 보니까 선공개를 보고 녹화를 하면 좀 더 풍성한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멤버는 다 아십니다. 최진철 감독이 불나비에서 또 부임을 했는데 친정팀을 상대하게 돼요. 에바, 오나미, 김승혜, 선영, 주명, 영진, 아유미 키퍼까지죠. 불사조의 카드를 보면 포지션이 적혀 있습니다. 아유미 선수가 당연히 키퍼고, 수비가 주명과 에바, 김승혜와 이영진 선수는 MF 미드필더로 표기를 했어요. 선영과 나미는 공격수. 사실 이 포메이션이 고정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유동적일 텐데요. 어쨌거나 한번 예고편 장면들을 보게 된다면 일단 오나미, 김승혜, 이 현역 선수들이 체력이 좋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장면은 나왔어요. 이 장면에서는 주명이 전방에서 승현 선수를 태클로 압박하는 장면이 있고, 승혜도 뛰고 있고, 영진, 아유미 키퍼, 이 왼쪽에는 오나미 선수가 또 있었거든요. 또 다른 장면에서는 선영 선수, 에바, 오나미 같이 투입되는 장면, 수비는 주명 선수가 보던 장면이고요. 또 이 조합으로 선영 선수가 슈팅까지 만들어내는 예고 장면도 있었고. 야, 그런데 이 투샷이 왜 이렇게 설레게 만듭니까? 이영진과 주명 두 선수 같은 또 배우 출신이라 그런지 서로 좀 돈독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이영진 선수가 주명 선수의 합류에 꽤나 힘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든든하죠. 슬램덩크의 에이스를 상대하는 강백호 서태웅의 느낌이랄까요? 뭔가 든든한 투샷입니다. 그래서 선발 라인업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7명 스쿼드를 허용했죠. 가장 고령의 나이기도 하고, 에바와 선영 선수의 경우에는 또 무릎 이슈도 있기 때문에 좀 아껴 써야 됩니다. 아유미 키퍼와 주명 선수는 거의 붙박이로 웬만하면 풀타임 소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주명에게도 쉼을 부여할 수는 있죠. 또 승혜, 나미의 지분이 꽤나 커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들이 에바, 선영, 영진, 오랜만에 돌아오는 선수들 좀 대체해주면서 잦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최진철 감독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선수들 무릎의 부하를 좀 줄여주고 체력 관리도 해주고요. 7명 스쿼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승혜, 나미 선수가 공개되면서 화제성 면에서는 분명히 아쉬움이 있을지는 몰라도 전력 면에서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나미 선수 마지막 방출 전 팀이 최종 방출이 되긴 했습니다만 2개의 슈팅, 그 원더골이 정말 대단했잖아요. 그런 폼만 유지한다면 선영 선수를 도와서 공격 작업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승혜 선수야말로 멀티자원, 공격도 할 수 있고 수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선수라서 또 어시 능력이 좋죠. 나미 선수와의 합도 좋은데 다른 선수들과의 케미가 어떨지 궁금해지고, 역시나 이 팀의 에이스는 단연 주명 선수입니다. 주명 선수가 볼테니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정규 경기 3경기, 올스타 1경기, 총 4경기밖에 뛰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강한 임팩트를 남겼고, 하지만 불사조 여러 선수들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의 골대녀 굉장히 치열해졌고 상향 평준화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선수들이 돌아왔을 때 확실히 그 체감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서 월클과 액션이도 관전을 했기 때문에 야, 골대녀 장난 아니다 라는 인상을 받았을 거예요. 좀 긴장감도 있을 텐데, 그래도 워낙 또 베테랑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 잘 배려만 하고 7명의 스쿼드를 잘 활용만 한다면 체력관리 충분히 풀타임까지 끌고 가면서 좋은 결과까지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어쨌든 뭐 연습은 했겠습니다만 급조된 팀이잖아요. 다른 팀들은 이제 몇 시즌을 거쳐서 맞춰온 경우가 있으니까 조직력이 어쩔지가 미지수입니다. 최진철 감독이 그래서
여기에 붙은 것 같아요. 김병지, 최진철이 가장 파일럿부터 함께한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김병지를 붙여줄 순 없으니 최진철 감독이 여기를 맡은 것 같거든요. 최성룡 감독도 공석이긴 했습니다만 최성룡 감독이 개벤하나 계속해서 리스크 있는 팀을 맡아왔기 때문에 약간 불사조 맡는 것도 부담스러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최진철 감독, 가장 베테랑 감독이 이 언니들을 컨트롤하기에 좀 적임자가 아닐까. 김영광 감독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뭔가 우락부락한 비주얼과는 다르게 굉장히 자상하게 기존의 골대녀 선수들을 코칭해줬었거든요. 안혜경 키퍼가 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키퍼 포지션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 또 소소한 디테일을 가미한 테크닉이 중요한데 또 키퍼 출신 감독이 왔기 때문에 김병지 감독도 물론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만 캐시한테 하는 거 보면 배우는 것만 와도 스트레스도 그 2배 이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영광 감독은 자상하게 코칭 잘해줄 것 같습니다. 안혜경 키퍼가 분명히 경기 경험은 풍부한 베테랑입니다만 순발력적인 면에서 좀 아쉽고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케이스 스터디, 결국 키퍼는 수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내가 나가야 될지, 볼을 걷어야 될지, 골문을 지켜야 될지, 쳐내야 될지, 잡아야 될지, 뭐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 포지션이다 보니까 어렵죠. 그런데 김영광 키퍼가 있으면 확실히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서 플레이가 좀 심플해지고 또 단단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강한이 트리오는 당연히 좋은데 또 이승현 선수가 지난 시즌 좀 아쉬웠던 부분, 초임이 한 골에 3어시, 보람이 7골로 득점왕도 했습니다만 승현의 수비와 공격 둘 다 좀 아쉬웠거든요. 한 골을 넣은 게 전부였고 어시스트 없었고요. 승현이 수비적으로 좀 살아나야 되는 경기이기도 해요. 여기 주명 플러스 당장의 남이 선영만 해도 그렇게 쉽게 막을 수 있는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남이의 타이밍 예측하기 어려운 슈팅, 혜경 키퍼도 그런 슈팅 막기 좀 어려워할 것 같은데 여기에 단단한 수비들이에요. 에바, 영진, 주명도 당연히 수비 가능하고 선영도 사실은 수비가 가능하고 승혜도 가능하고 남이까지도 수비를 본 경험이 있어서 굉장히 수비적으로 세거든요. 이제 공격 작업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은 있긴 한데요. 강보람, 한초임, 이 원투펀치가 특히 좀 해결책을 찾아야겠고 승현이 강한이 트리오에 걸맞는 레벨로 좀 스텝업을 다시 한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리와 채연 중에 어느 선수를 낙점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리가 막판으로 가면서 컨디션, 폼은 주리 선수가 더 좋았고 홍산 스탯은 채연 선수가 더 좋거든요. 어느 선수를 좀 더 기용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두 선수 다 아쉬운 시즌이었죠. G리그 공격 포인트 아예 없었고요. 이 선수들이 어시나 골 혹은 수비라도 조금씩 기여를 해줘야 팀이 좀 더 높은 위치로 갈 수 있는데 하필 또 불사조 유나이티드를 만났단 말이죠. 선영과 안혜경, 서사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죠. 동료였던 한때 팀메이트였던 두 선수가 창과 방패가 돼서 서로 맞고 넣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블라비의 전신인 블라방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혜경과 선영의 조합. 하지만 언니들의 서사는 서사고 강한이 트리오가 예우해줄 필요는 없는 거죠. 전력으로 붙어서 6강 뚫어야죠. 컵대회라는 것은 한번 지면 또 몇 개월 쉬어야 되는 그런 포맷이기 때문에 6강전에 양보 없이 올라가야 합니다. 불사조 유나이티드는 어쨌든 그래도 반가운 전설들이 모였기 때문에 한 게임하고 탈락하기는 참 아쉬울 거예요. 하지만 역시나 나이나 이런 핑계 없이, 왜냐하면 이미 7명이라는 혜택은 줬거든요. 여기서 탈락한다면 상당히 아쉬울 것 같고요. 하지만 그것도 숙명이니 받아들여야 하고 혹시나 잘해서 블라비 이기고 6강까지 가게 된다면 한 게임 더 보게 될 텐데 6강까지 가게 되면 저는 오히려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오랜만에 컴백한다는 부담감, 또 실제로 경기를 했을 때 맞닥뜨리는 한계 등이 느껴질 수 있는데 그 첫 고비만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좀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박선영의 친정팀인 이 블라비를 상대로 또 최진철, 바로 직전에 맡았던 팀이니만큼 친정팀인데 누구보다 선수들을 잘 파악하고 있겠죠. 과연 필승 전략을 찾아낼 수 있을지요. 전적 비교해 볼 텐데요. 불사조는 새로운 팀이라 시트가 깨끗하고 블라비 얘기만 할 수밖에 없겠네요.
31경기 14승 17패, 승률은 썩 좋지가 않고요. 최근 5경기 2승 3패, 패승패의 패턴이었어요. 그러니까 연패나 연승이 없었고, 그렇다면 직전 경기 패했으니까 이제 승리해야 될 차례인데 불사조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지. 10경기 보면 4승 6패고요. 당연히 이번이 첫 번째 맞대결입니다. 블라비의 최전성기는 프로그램 초창기였죠. 바로 팀 선배인 박선영 선수의 시절이었습니다. 파일럿과 시즌1 2연패를 했었죠. 토너먼트 진출은 4번입니다. 연속 기록은 3, 4회 슈퍼리그였죠. 바로 지난 시즌, 그러니까 G리그 전에요. 강등이 되던 시즌이었습니다. 슈첼리그가 그대로 진행됐더라면 챌린지에서 시작할 운명이었는데 G리그로 재편이 됐고, G리그에서는 그래도 6강 안에 드는 성과를 냈어요. 한 번의 승격과 2번의 강등, 한 번의 승격의 감독은 현영민이었고 2번 강등의 감독은 각각 하석주와 바로 최진철이죠. 최진철 감독이 불사조로 가게 됐습니다. 블라비의 컵대회 성적, 한 번은 1라운드 광탈이었고 지난번에는 6강까지 갔습니다. 당대 1황인 월클과 대등하게 싸워서 승부차기까지 갔죠. 강한이 트리오의 막강함을 보던 시즌이었습니다. 다득점 룰이 아니라 골득실 룰이었다면 아마 4강의 주인공은 블라비가 됐을 텐데요. 이번의 토너먼트, 어떻게 보면 화제를 가장 모을 수 있는 불사조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요. 감독들입니다. 역시 김영광 감독의 데뷔 시즌이기 때문에 아직 깨끗한 시트입니다. 39경기 20승 19패입니다. 이제 40번째 경기, 감독 중에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했고 20승 감독도 최진철이 유일합니다. 파일럿부터 함께 해준 골대녀의 산 역사죠. 블라비와 함께 했기 때문에 2승 3패, 최근 5경기 똑같고요. 최근 10경기도 4승 6패입니다. 최고 성적은 탑거를 슈퍼리그 2회 때 우승시켰던 경험이죠. 그때가 유일했던 결승전. 토너먼트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4번이나 토너먼트에 진출했었고요. 월클로 2번, 탑걸로 1번, 그리고 블라비로 가장 최근에 1번 이뤄냈죠. 최진철 감독이 지금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원조 명장 반열이었죠. 최진철과 최송룡이 그러했는데 이 2번의 연속 승격이 결정적이었어요. 명장이라 하면 기존의 슈퍼리그의 우승, 또 챌린저에서의 승격, 이 양대 리그에서의 성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번 연속, 특히 스밍파의 데뷔 시즌에 발라드림을 1대0으로 잡아내는 그 게임은 지금도 역사적이죠. 그리고 친정팀이 위기에 빠지자 바로 구하러 들어가서 승격시켜줬죠. 탑거를 내렸던 것은 바로 김병지. 자, 하지만 슈퍼리그 5회 때는 좀 쓴맛을 봤습니다. 최진철 커리어에 가장 안 좋았던 6위 꼴찌 강등이었습니다. 하지만 G리그로 재편된 것이 정말 다행이었죠. 아니면 챌린지로 갈 뻔했거든요. 그래도 최진철은 뭐 슈퍼리그에만 머문다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항상 본인이 필요한 팀으로 가서 열심히 해줬습니다. 월클과도 좋은 기억이 있고 탑거를 가장 오래 맡았었죠. 그리고 블라비와 최근 함께했고 스밍파와도 역사를 썼고요. 쭉 돌아보면 탑걸과 17경기나 했어요. 탑걸 맡아서 10승 7패였고요. 최근에 블라비가 좀 좋지 않았죠. 3승 5패, 패가 좀 많은 편이었고 월클은 딱 5할입니다. 4승 4패 괜찮았고 스밍파도 3승 1패, 스밍파가 당대 2황까지 올라가도록 좀 초석을 닦아줬죠. 지금의 스밍파는 좀 약체로 전락을 했습니다만 무척은 파일럿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당일날 뭐 맞춰보지도 않고 만났기 때문에 2패를 당하긴 했습니다만 탑걸과의 기억도 좋았고요. 꽤나 승률이 좋은 편인데 블라비와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란 말이죠. 바로 이 강등 시즌이 있었기 때문인데 어쨌거나 불사조로 옮기게 됐고 1회성일 가능성이 높은 이 팀인데 뭐 다음 시즌 정말로 재편이 될지 대대적으로 말이죠. 아니면 기존의 팀 정체성은 유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불사조를 맡을 적임자는 최진철 감독밖에는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죠. 공격 포인트입니다. 방출의 공백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남이승에는 최근까지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오버롤 스탯도 너무 좋고요.
아미 선수 괜찮았죠? 3골 2어시 5개 포인트 시즌. 승혜 선수는 조별리그 굉장히 부진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멸망전 쪽으로 오면서 그래도 스탯을 기록한 케이스였죠. 선영 선수가 딱 10개 채우고 나갔었고, 영진이 8개, 에바가 6개, 아유미 키퍼도 어시가 하나 있었고요. 주명 선수가 그렇게 활약했는데 정규 경기 기준, 그러니까 올스타전에서는 골을 기록을 했었는데 정규 경기에서는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명의 데뷔골 혹은 데뷔 어시를 또 볼 수 있겠네요. 블라비는 보람 선수가 진짜 멱살 잡고 캐리해줬죠. 득점왕에도 오르기도 했고요. 초임 선수도 연계가 좋아지면서 3어시, 특히 부척전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발렸다는 느낌? 아쉬운 6강전이었죠. 3대1이었습니다만 한 초임이 진짜 후방 플레이메이킹 하면서 동료들이 해결을 못 해줬어요. 사실은 동료가 결정력이 좋았더라면, 그리고 허경희 키퍼가 할 필도 선방력이 좋아서 여러 개를 가로막았던 6강 후반전이 또 기억이 나는데 한 초임이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시 승현 선수가 원래 원투펀치를 꼽으라면 초임을 좀 내리고 보람과 승현을 꼽았었는데 이제는 보람과 초임이에요. 승현 선수가 그만큼 수비수라고 해서 스탯을 못 쌓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최근에는 볼 때는 잘하는 선수들이 다 수비를 보면서도 공격 포인트 많이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한 골은 굉장히 좀 영향력이 적고요. 그렇다고 수비를 잘하냐? 수비가 견고하다면 사실 이게 익스큐스가 되는데 그것도 아니었단 말이죠. 승현 선수의 컬러가 굉장히 미비하다. 확실한 캐릭터가 좀 나와야 되는데 조금 더 스텝업해서 강한이가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개인적으로 희망하고요. 최연 이주리가 동반으로 좀 존재감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김영광 감독 체제에서는 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채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선영 언니가 돌아오는데 그때도 채연 선수가 거의 식스맨 삐약이었잖아요. 그래도 이제는 주전감으로 성장을 했는데 뭔가 좀 보여주면 좋겠죠? 그리고 박선영 선수의 이 에이스 자리를 이어받은 선수가 바로 보람 선수입니다. 영원히 나오지 않을 것 같았던 이 해결사 자리, 많은 골게터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만 결국 에이스로 자리 잡은 건 이 선수예요. 스탯적으로도 가장 우수한 선수고, 선영과 보람의 조우, 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흥미롭죠. 출전 경기 수입니다. 선영 선수가 만약에 하차하지 않고 쭉 계속했더라면 해경 키퍼와 딱 경기 수가 같았겠네요. 두 선수 다 파일럿부터 함께 했으니까요. 어느새 경기 수 차이가 꽤나 나게 됐고요. 또 그 사이에 남이승혜 선수도 30경기를 훌쩍 넘은 베테랑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돌아온 언니들 에바, 선영, 영진, 유미까지 어쩜 이렇게 경기 수가 같죠? 17경기에서 18경기, 딱 비슷해서 굉장히 정리하면서도 흥미로웠습니다. 단기 임팩트 갑은 역시 주명 선수죠. 4경기에 이정은, 5경기에 송소희, 이 정규 경기 기준입니다. 올스타전이나 평가전 빼고 3경기에 주명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웬만한 선수 3경기 떴다고 다시 소환하기가 어려운데 주명 선수가 그만큼 스타였다는 얘기예요. 물론 보여줘야 된다는 압박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좀 흥미롭게, 본인도 즐겁게 좀 즐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리그였다면 참 좋았겠다. 그러면 저도 몇 경기가 남아있고 G리그처럼 뭐 2승 2패만 해도 3위로라도 혹은 2위로라도 6강 플레이오프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무대였다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합류하면서 다음 시즌 재편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더나 액션이도 갈 수 있고 혹은 재편된다면 아예 새롭게 리셋된 판에서도 주명 선수가 또 뛸 수 있기 때문에 잘 돌아온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고, 또 선영 선수 시절에 삐약이었던 채연 선수가 어느새 선영 선수보다 경기를 많이 치른 선수가 됐어요. 그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고, 아까 말씀드렸던 에이스 개버 선영과 보람의 조우가 흥미로운데 보람 선수도 14번째 이제 경기가 되겠군요. 자, 컵대회 첫 번째 경기부터 상당히 재밌었죠. 7골이나 나오면서 4대3, 또 원사이디드 매치가 아니어서 상당히 좋았는데 이 두 번째 경기도 좀 골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유미 키퍼 대 안혜경 키퍼, 물론 좋은 선방도 보여줄 수 있지만 강한이 트리오를 비롯해서 뭐 주명, 오나미, 박선영, 김승혜 선수 다 스코어 할 수 있는 선수가 많기 때문에 다득점 경기가 됐으면 좋겠고, 역시나 여기도 한쪽 팀이 좀 대량 실점하는 것보다는 치고받는 그런 치열함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불불 더비, 선영이
친정팀을 상대한다는 의미도 있고 최진철이 친정팀을 상대한다는 의미도 있고 김영광 키퍼의 데뷔전이기도 하고요. 두 명 선수가 고인돌 스타디움에서 처음 뛰어본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참 흥미롭습니다. 주명 대 강보람, 이거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의 매치업 싸움을 보여줄 수 있을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컵 대회보다는 리그를 선호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컵 대회의 장점은 빠르게 진행된다는 거죠. 10경기만 치르면 되는데 벌써 두 번째 경기니까요. 순식간에 지나갈 것 같습니다. 불사조의 운명이 과연 1라운드 광탈이 될지 아니면 6강으로 가게 될지. 이번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